가정식 전문가 한명숙의 든든한 한식 한상.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국물이 생각날 땐 부들부들한 순두부와 칼칼한 국물이 매력적인 얼큰 순두부탕과 갓 지은 밥에 척 올려 먹으면 맛있는 한 끼 완성! 짭조름한 우엉과 돼지고기의 고소한 육즙이 어우러진 우엉조림. 깔끔한 손맛의 소유자 한명숙이 소개하는 최고의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가평 총각 김동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제가 아주 헤맬 때 뵙고 이렇게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네요. 저도 가끔 뵀는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 덕분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선생님 두부 요리 준비하셨는데 네. 정말 그 시중에 파는 두부가 너무 다양해요. 네. 이름만 다양한 게 아니라 종류도 좀 헷갈릴 네. 정도로 다양한데 특히 저는 그 연두부, 순두부 네.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뭐 순두부 탕에 넣는 건가, 뭐 샐러드용인가, 막 네. het갈릴 때 있거든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보통 이제 순두부는 이제 재료 이렇게 보시면 순두부가 있고 이제 연두부가 있죠. 그래서 순두부는 콩물에 간수를 넣어가지고 압축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담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을 보면 약간 몽글몽글하고 연두부는 드셔보시면 혹시 식감 어떤지. 연두부는 이제 뭐 다이어트 할 때 네. 그냥 퍼먹는데 약간 푸딩 같은 느낌. 맞아요. 네, 푸딩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연두부는 이제 용기에 담을 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살균을 해가지고 그대로 샐러드나 날것으로 드실 수 있도록. 또 보통 저희가 익히는 요리는 순두부, 또 생것으로 드시는 경우 연두부. 연두부도 그러면 막 탕이나 찌개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두 가지 같은 용도로 쓰셔도 되고. 좀 잘 뭉개지는 거나 그러진 그렇죠. 않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질감도 비슷하고 그리고 약간 수분감도 비슷하고 또 칼로리도 비슷하고 그래서 용도를 같이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날로 먹기에는 연두부가 낫다. 네. 그거는 기억해야 그것만 되겠네요. 좀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순두부는 제가 이제 직접 해먹어본 적은 없는데 이제 조만간 집에서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뜯는 게 아직도 헷갈리거든요. 어디를 잘라야 될지. 네, 그래서 가끔 저희가 왜 강원도 가서 드셔보시면은 약간 몽글몽글한 되게 이렇게 부드러운 작은 입자인데 또 마치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서 드셔보시면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순두부를 사다가 요리를 했더니 나는 왜 이렇게 덩어리가 안 되고 다 부서졌지? 뭐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자르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강원도 지역에 보여주실 거죠? 약간 그런 몽글몽글한 느낌을 원한다. 그러시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팩에 포장된 마무리 부분을 주둥이를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찌개 거의 이제 끓어갈 무렵에 이렇게 넣으시면 몽글몽글한 형태가 돼요. 이거 하면 안 되는 방법은 아니군요. 네. 이것도. 근데 이제 대부분 요거보다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건 양념을 많이 하지 않으시고 보통은 그냥 이렇게 양념장 올려서 드시는 정도, 그 정도로 해서 드시는데 내가 기존에 봤던 거는 되게 두부가 크게 들어있던데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진짜 안 깨지고 잘. 예전에는 내 거는 왜 다 깨져요? 이러니까 요즘 나오는 거는 식품회사에서 이렇게 눈금선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 눈금선을 이제 칼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안 흐르는구나. 네, 안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찌개가 다 끓어갈 무렵에 마지막에 이렇게 크게 떠서 넣으시든지 아니면 찌개 거의 마무리 과정에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수저 이용해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이제 요리해 주시면 사실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어떤 질감을 원하는지에 따라 끝을 잘라서 쓰시는데 대부분 요즘은 이렇게 좀 크게 해서 드시는 거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제 소금 약간 뿌려서 간수를 더 빼가지고 단단하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체 수분이 많아서 좀 부드럽기 때문에 요거를 약간 이렇게 소금을 뿌려갖고 체에 받쳐서 수분을 조금 빼서 사용하시면 질감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걸 좀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순두부도 보관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왜 모두부는 물에 담가 보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는 한 팩을 다 먹기 좀 많아서 이거를 절반만 쓰겠다. 그럼 절반만 사용하시고 남은 거는 생수에 채워서 보관하시면 돼요. 맹물에? 네네, 맹물에 채워서 보관을 하시는데
그거를 뭐 이틀, 3일 후에 먹겠다 해서 그대로 계속 두는 게 아니고 오래 보관하실 거면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교체를 해서. 예, 그러면 이게 질감이 무르긴 해도 물에 담가놨다고 더 퍼지거나 부서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모양을 유지하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래도 며칠 안에 드시는 게 좋겠죠. 일반 두부에 비해서 수분이 많다 보니까 약간 미생물 번식이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2, 3일 안에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런 두부 요리 같은 거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선생님의 꿀팁 가득한 정보를 안고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부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리 얼큰 순두부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순두부탕 생소한데요. 네, 그래서 근데 이름은 조금 약간 순두부탕 뭐 되게 거창할 것 같지만 네. 굉장히 쉽고 또 아무 때나 이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여기 좀 이제 양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고기 저는 오늘 소고기 다진 거 우둔살 이제 준비를 했는데 뭐 돼지고기를 해야 되겠다. 그럼 돼지고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수저 하나만 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고기 준비하신 거에 간장을 좀 넣을 거예요. 그러면 고기 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장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청주도 넣으시고 그리고 설탕기도 약간. 네. 그 순두부찌개 약간 얼큰한 맛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설탕 들어가면 좀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추도 기호에 맞춰서 이제 후추도 좀 넣으시고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소금 간 하시는 것보다 간장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수분감이 있어서 이렇게 간이 훨씬 더 단시간에 빨리 배이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잘 녹이신 다음에 이제 다진 고기 오늘 50g 정도 했는데 좋아한다 고기 좀 많이 넣고 싶다 그러시면은 양을 조금 이제 늘리시는 것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는 밑간을 해놨고 그다음에 우리 보통 순두부찌개 하면 좀 얼큰한 거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또 드셔보시면 위에 빨갛게 막 고추기름 생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고춧가루를 그냥 얼큰하게 하다 그냥 넣는 것보다는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 자체를 좀 이렇게 혼합을 해서 좀 볶아서 쓰시면 훨씬 색깔 톤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큰 순두부에 들어가는 이제 얼큰한 양념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고춧가루 하시는데 그냥 가정에서 쓰시는 일반 고춧가루 뭐 너무 입자가 곱거나 너무 굵거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마늘 다진 거 그리고 여기 들어가 아까 고기 양념엔 저희가 그냥 일반 양조간장, 진간장 쓰시면 되는데 양념에는 국물에는 저희 국간장. 예, 그래서 여기 양념에 국간장 했고 그다음에 이제 후추도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 자 그다음에 멸치 액젓이요? 네, 포인트예요. 액젓이 들어가면 맛 톤을 좀 진하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참기름. 네. 어떻게 액젓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액젓이 얼마나 좋은 양념인지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저 이렇게 뭐 국 끓일 때 무침할 때 맛 안 날 때 조금씩 발효되면서 올라오는 감칠맛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양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혼합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저희 이제 불옆에 가서 그래서 이제 뚝배기를 조금 달궈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달군다고 또 너무 세게 달궈놓으시면은 재료 볶다가 이제 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약간 좀 따끈해지기 시작을 하면 좀 약간 나는 위에 굉장히 얼큰하게 빨간 기름을 많이 내고 싶다 이러시면은 여기다가 기름을 처음에 좀 넉넉하게 두르고 하시고 너무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건 싫다 그러시면 여기 우리 양념할 때 빨간 양념에도 참기름 들어갔고 여기도 참기름 들어갔잖아요. 고기 양념에도 그럼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게 딱 들어갈 때 짱 막 이제 그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게 온도가 된 거야 만 거야 뚝배기는 뜨거운데 뭐 이거 자체는 그렇게 이제 뜨겁지 않은 정도 해서 이제 볶아 가면서 이제 온도를 올릴게요. 네. 너무 태우면 또 안 되는데. 네, 너무 태우면은 나중에 쓴맛도 나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볶으셔서 이게 약간 회갈색이 날 정도까지. 고기는 익으면은 그 붉은 색깔 자체가 약간 이렇게 갈색화되죠. 네. 그러면 그때 고기 볶을 땐 중불 정도 하시고 불을 약하게 줄여서 양념을 같이 볶을 겁니다. 참 이 순두부는 해물 순두부를 우리가 특히 뭐 익숙하게 먹지만 이렇게 네. 고기 들어가거나 네. 특히 저는 이제 너무 속이 배가 네. 고플 때는 곱창 순두부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요즘 곱창 유행이죠. 네. 좋아하시면 곱창도 삶은 거 맞아요, 넣고 좀 팍 맞아요. 끓이다가 나중에 순두부 넣으시면 또 이제 색다른 그런 맛이에요. 든든하죠. 맞아요. 그래서 뭐 바지락 있을 땐 바지락으로 하셔도 되고 또 겨울엔 또 굴들 많이 드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원하시는 재료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기가 이제 반 이상 이렇게 이제 핏기가 다 가셨어요. 그러면 그때 불을 좀 약하게 줄이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불을 잔잔하게 이제 줄이시고 여기에다 이제 고추 양념. 시뻘건 양념 들어갑니다. 그 보통 이제 이런 거 다진 고기 사실 때 저희 우둔이나 설도 이렇게 기름기 없는 부분 쓰시는데 네. 육개장도 그렇고 이런 순두부찌개도 좀 순두부탕도 얼큰하게 하겠다 그러면 기름 너무 없는 거 고르느냐고 안 쓰시고 약간 있는 대로 하셔도 또 그런 또 맛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타지 않게 이제 잘 볶아졌어요. 그러면 국물 부으실 때 이제 온도를 다시 올리시고. 아, 육수도 준비해 네, 놓으셨구나. 육수 저 이제 멸치 국물, 다시마 국물, 뭐 조개 국물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신 국물을 오늘 순두부 한 팩 기준에서 뭐 뚝배기 크기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오늘 물량은 국물은 2컵 반, 500cc. 네. 예, 그래서 이제 라면물 용량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부으세요. 이제 용기에 뚝배기 정도의 한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로 해서 이제 이렇게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제일 처음에 넣으실 게 버섯하고요, 예, 양파. 그러니까 버섯도 끓으면서 이제 이게 육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버섯도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양파. 네, 그래서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이시면 돼요. 버섯도 투명해지고 부들부들, 양파도 투명해지고 부들부들. 이 상태로 얼마나 끓여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끓기 시작해서 대략 한 10분 정도. 예, 그래서 저희 뚜껑 닫고요, 여러분. 뚜껑은 뭐 빨리 끓이시려면은 이렇게 뚜껑 닫으시면 되는데 보통 뚝배기가 왜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뚜껑 닫고 끓이다가 다 넘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그냥 오픈해 놓고 보면서 왜냐 이게 국물을 내야 되고 오래 끓여야 될 때는 뚜껑을 덮는 게 필수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뚜껑을 열고 닫고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자, 선생님 막 끓고 있습니다. 네, 어우, 짬뽕 비주얼이에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육개장 느낌도 나고 짬뽕 느낌도 나고 지금 네. 보면 이제 양파랑 버섯이랑 이렇게 투명하게 네. 이제 잘 익어졌어요. 이대로 그러면 맛있겠다. 네, 여기다 이제 순두부 이제 큼지막하게 떠서 이렇게 넣으세요. 큼지막하게 자르시네요. 왜냐하면 이게 뭐 간도 맞추고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젓다 보면은 막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게 넣으시는 것보다는 저는 좀 안 깨진 게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내가 깨고 싶어. 그래서 요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깨가지고 국물이랑 같이 또 드시는 그런 느낌 맛도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2분 정도 이제 속 안에 이렇게 이제 데워지도록 이제 이렇게 끓여지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진짜 두부가 충분히 이제 되어서 끓어지면 제 신한 멤버들이 순두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제 대파도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계란 하나 딱. 계란도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이걸 좀 탕으로 맑게 먹으려고 안 했는데 좀 약간 진하게 먹겠다. 그럼 계란도 한두 개 넣어서 반숙 정도로 익혀갖고 드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고 기호에 따라 이제 원하는 소금 간 정도 살짝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고 그리고 뭐 후추도 예, 이렇게 이제 마무리는 이제 내 기호에 맞게 조절하시는 거죠. 끝내준다. 이렇게 하고 보통 식당에서는 마무리할 때 여기에다가 고추기름 같은 거 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마무리할 때 이렇게 참기름을 약간 넣으셔도 되고 이거는 뭐 간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기호에 맞춰서 볶을 때 기름을 좀 더 쓸 거냐 마무리할 때 조절할 거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얼큰 순두부탕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얼큰 순두부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느타리 버섯은 손으로 찢고 양파는 깍둑 썰어주세요. 간장, 청주, 설탕, 후춧가루, 참기름을 섞은 뒤 다진 소고기를 넣어 밑간을 해줍니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국간장, 후춧가루, 멸치 액젓,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뚝배기에
다진 소고기를 볶다가 중불로 줄여 양념을 넣고 볶아줍니다. 센 불로 올려 멸치 다시마 밑국물을 붓고 느타리 버섯, 양파를 넣어 끓기 시작하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순두부도 넣어 2분 정도 끓여주세요. 어슷 썬 홍고추, 청양고추, 송송 썬 대파를 넣은 뒤 소금, 후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간을 해주면 얼큰 순두부탕이 완성됩니다.